반갑습니다. 피사프 코리아 이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5시간 정도에 걸쳐서 구 생활체육 지도자 1, 2, 3급 기출문제와 구 경기 지도자 1, 2급 기출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문은 경기 지도자 출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노란색 지문은 생활체육 지도자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문항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볼 투수가 공을 던지는 동작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자, 선속도는 각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회전 반경의 곱. 자, 선속도는 각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이 공식을 각속도 측면에서 바꾸게 되면 각속도는 선속도를 회전 반경으로 나눈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공식을 적어 놓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지는 팔의 회전 속도다. 회전 속도는 뭡니까? 회전이 각이지 않습니까? 속도. 팔의 회전 속도는 공의 선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 팔의 각속도는 선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선속도는 각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이므로, 자, 각속도가 증가해도 선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회전 반경이 증가해도 선속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투수의 팔의 길이가 길면 공의 선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유리하다. 자, 투수의 팔의 길이가 길다. 자, 이 부분은 회전 반경이죠. 회전 반경이 증가하면 선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유리하다. 자, 볼까요? 자, 회전 반경이 증가한다. 자,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회전 반경이 증가하게 되면 선속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자, 투수 팔의 길이가 길면, 자, 회전 반경이 증가하면 각속도가 일정할 때 선속도는 증가한다. 자, 다음 공의 선속도는 던지는 팔의 길이, 회전 반경이죠. 팔의 각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팔의 각속도. 자, 선속도는 각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공을 던지는 순간 투수의 던지는 팔 길이를 길게 하면, 던지는 팔 길이를 길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회전 반경을 크게 한다는 말이죠. 회전 반경을 크게 하면 팔의 회전 각속도는 크다. 자, 팔의 회전 각속도는 크다. 자, 이 부분보다는 선속도가 증가한다 해야겠죠. 팔의 선속도는 증가한다. 자, 이렇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그 각속도 측면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되면, 자, 각속도를 여기 놔두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각속도는 선속도를, 자, 회전 반경으로 나눈 값이지 않습니까? 자, 던지는 팔의 길이를 길게 한다. 그럼 회전 반경이 증가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선속도가 일정할 경우 회전 반경의 길이를 증가하게 되면 각속도는 감소한다.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자, 요 지문은 지금 각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묻는 문항으로 사료됩니다. 자, 따라서 선속도는 증가하다.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선운동과 각운동량에 대한 설명. 자,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 그 부분만 알면 됩니다. 자, 선속도와 회전 속도는 서로 관계가 없다. 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죠. 자, 선속도는 각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이다. 자, 그러므로 선속도와 회전 속도, 각속도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각속도가 증가하면 선속도 증가합니다. 자, 회전 속도는 뭡니까? 각속도죠. 각속도는 단위 시간에 회전된 각이다. 맞습니다. 자, 선속도의 크기는, 회전되는 반지름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이 선속도는 회전 반지름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선속도도 증가함으로 비례한다. 맞는 부분입니다. 자, 선속도는 물체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한다.
물체가 회전축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한다. 여기 뭡니까? 회전 반경입니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회전 반경입니다. 자, 이 부분은 관성 모멘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뒤에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 자, 먼저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다. 먼저 그 부분을 아시고, 자, 이 선속도가 강조되는 것은 뭐 치기, 때리기 이런 겁니다. 그 야구 동작, 야구의 스윙 동작, 자 이런 거, 축구 동작에서 발로 차기, 골프 동작의 차기, 자 치기와 차기가 이제 선 운동이 중요합니다. 선 속도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각속도는 언제 중요합니까? 자 피겨 스케이팅 회전, 체조 선수의 많은 회전과 관련돼서는 각속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치기와 관련돼서는 선 속도를 생각하시고 돌기와 관련돼서는 각속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900N의 역도 선수가 1000N의 바벨을 들고 가만히 서 있다면 바벨에 대한 이은 얼마인가? 자, 문제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일과 관련된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쉬운 문제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일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일은 힘과 거리의 곱입니다. 자, 일이란 일정한 거리에 걸쳐서 힘이 작용한 것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정한 거리에 걸쳐서 힘이 작용한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자, 거리란 것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동. 자,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으로 이동했다. 자, 거리 이동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지문을 보시게 되면 바벨을 들고 가만히 서 있다. 그런 건 이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힘 곱하기 거리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힘 곱하기 0이니까 1은 0이 되는 것입니다. 1. 자, 1에서 시간을 나눈 것을, 자, 1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다른 말로 일률이라고 합니다. 일률. 자, 다음 문제 나올 것입니다. 자, 힘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자, 거리는 미터지 않습니까? 뉴턴 미터. 자, 요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줄. 자, 일의 단위는 줄이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거리는 미터죠. 미터.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률의 설명 중 다르지 않은 것. 일률입니다. 일률이다. 자, 일률 파워. 자, 파워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일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시간. 자, 일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보겠습니다. 일률의 단위는 와트이다. 제 맞습니다. 일률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자, 일의 단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입니다. 줄. 자, 힘의 단위는 뉴턴. 자, 거리는 미터입니다. 자, 시간. 자,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일률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일률의 단위는 와트이다. 자, 이번째 파워라고도 하며, 자, 일률은 파워라고도 하며 순발력과 생리학에서 순발력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일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육 수축 속도의 향상 훈련은 효과가 없다. 자, 이 부분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항인데, 자, 지금 위의 공식에서 약간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일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요렇게 만들게 되면, 자, 힘과 시간을 거리로 나누는 것을 속도로 합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속도라고 합니다. 힘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일률은 힘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수축 속도 향상 훈련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속도가 증가하면 일률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일률은 같은 양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능률을 말한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률, 파워죠. 파워는 같은 양의 일,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자, 일률. 자, 일률 와트는 자,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했습니다. 자,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자, 공식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시 한번 더 공식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률이라 했습니다. 일률, 파워 같은 말입니다. 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다. 자, 다시 시간, 자, 일은 힘과 거리의 곱이다. 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한댔습니까? 속도로 한댔습니다. 자, 따라서 힘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일률의 단위는 와트고 일의 단위는 뉴턴이다. 줄이다.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자, 요거 세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야구 경기에서 배트 스윙 속도를 높이는 것은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죠. 자, 힘이 일정하다고 관련했을 때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일률, 즉 파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파워는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량으로서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량,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을 다른 말로 일량이라고 합니다. 일량 같은 말입니다. 일량, 일률 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량과 일률 틀리다. 자, 파워는 일정 시간 동안에 가해진 힘의 총량을 말한다.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워는 일정 시간 동안 물체에 가해진 힘의 총량. 자, 위에 공식 한번 볼까요? 파워. 자, 파워 일률은 일정 시간 동안 물체에 가해진 힘의 총량이 아니고 일량이죠. 자, 일량입니다. 일량을 의미한다. 자, 파워는 일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자, 파워는 다시 보겠습니다. 파워는 파워 일률이죠.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한다.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한다. 자, 맞는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서 파워는 파워의 단위가 뭡니까? 와트입니다. 와트. 뉴턴이 아니고 와트입니다. 와트. 자, 뉴턴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힘의 단위 뉴턴. 자, 요 단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6문제를 풀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선속도는 각 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이다. 자, 요걸로 하나 풀 수 있는 게 있었고, 자, 두 번째 일률 파워를 했지 않습니까? 파워. 자, 파워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 일량이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시간, 일은 힘을 특정 거리만큼 이동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일률의 단위는 와트, 일의 단위는 줄, 자, 힘의 단위는 뉴턴.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6m/s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체중 90kg인 럭비 선수 A와 7m/s의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80kg인 선수가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면 각 선수들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운동량입니다. 자, 이 부분도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동량이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자, 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즉 질량이 클수록 또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증가하는 것이겠죠. 자, 6m/s의 속도. 자, 속도. 자, 체중 90. 체중이 질량이지 않습니까? 질량. 자, 90kg 곱하기 6 하면 69, 54, 540이 되겠습니다. 540. 자, 그리고
7 곱하기 80 하게 되면 560. 자, 그래서 자,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량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운동량은 뭐랬습니까?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맞는 부분이죠. 자, 운동량은 부딪히고 때리는 스포츠 활동에서 극소수만 적용된다. 자, 운동량은 이 충격량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 않다가 아닙니다.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개내의 총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자, 운동량은 보존된다.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개내의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 자, 이 부분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이 부분 나중에 그 관성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운동량,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 요 두 부분, 그리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요거 세 개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전 운동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전 운동량이다. 다른 말로 각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량 공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운동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 운동량. 자, 각 운동 상황에서의 질량은 관성 모멘트입니다. 관성 모멘트. 자, 각 운동 상황에서의 속도는 앞에 각자가 붙어서 각 속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나고, 자, 각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와 각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그 선운동에서의 질량은 각 운동량에서는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속도는 각 속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운동량은 시간 곱하기 속도이다. 자, 틀렸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회전 운동량은 회전 관성. 자, 요게 뭡니까? 관성이 뭡니까? 자, 움직이려는 물체는 움직이려고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항력이라고 일단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 관성. 회전하려는 물체는 계속 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회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회전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회전 관성이 관성 모멘트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 속도다. 회전 각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이 부분 맞는 부분입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각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 각 속도를 여기서는 회전 속도라고 했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회전 관성이라 했습니다. 회전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운동량 및 회전 운동량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회전 운동량.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회전 운동량 하면 질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했습니다. 관성 모멘트. 자, 회전 관성이 되겠죠. 속도는 각 속도. 자, 우리가 운동량 볼 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회전하는 상황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부의 힘이 없게 되면, 자, 회전 운동량은 각 운동량이라고 한다. 회전 운동량은 각 운동량이라고 한다. 자, 맞습니다. 회전 운동량은 회전 관성과 회전 속도를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자, 회전 운동량 각 운동량이죠. 회전 관성 각 운동량이죠. 회전 관성, 자, 관성 모멘트, 회전 속도, 각 속도로 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외력을 작용하면 물체의 회전 운동량은 변화한다. 맞습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지만 외력이 작용하면
운동량은 변화할 것입니다. 자, 회전 간성이 크면 회전 속도가 커지고 회전 간성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가 작아진다. 자, 이렇게 나오면 복잡하니까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운동량이 됐습니다. 회전 운동량. 회전 운동량. 자, 회전 운동량. 다른 말로 각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자, 각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 자, 여기서는 회전 간성이라고 했습니다. 회전 관성. 그리고 자, 각속도의 곱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회전속도, 회전속도가 각속도지 않습니까? 각속도, 회전속도. 자, 이렇게 적어보고 보겠습니다. 자, 회전 간성이 크면, 회전 간성이 크면 회전속도가 커진다 했지 않습니까? 자, 총 운동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자, 회전 간성이 커지게 되면 각속도가 작아져야지 일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 간성이 작아지면 회전 속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충격량. 자, 공식을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입니다. 작용 시간. 자, 힘을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력이 힘이지 않습니까? 자, 충격량은 힘과 작용 시간의 곱으로 나타납니다. 자, 즉 물체에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에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공식을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도 낙법은 충격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충격력이 크면 내한테 그 데미지가 큰데 낙법을 뭐 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자, 유도 낙법은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감소시키는 기술입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요 부분 그 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따 적어 볼 텐데 요 부분에 너무 의미를 갖지 마시고 자, 그냥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의 질량과 속도가 큰 물체는 충격력이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지겠죠. 자,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 큰 속도로 나에게 부딪혔다면 나에게 가해지는 충격량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충격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접촉 시간을 더한 값이다. 더한 값이 아니라 곱한 값이겠죠.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접촉 시간, 사실은 그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제가 그 공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너무 이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이다.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이렇게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충격량 다시 적겠습니다. 충격량은 힘, 충격력과 작용시간의 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힘은 F는 ma,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입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질량 그대로 내려오고, 자, 가속도는 자,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나중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시간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작용 시간. 자, 시간 없애주고 질량 곱하기 속도, 나중속도. 자,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자, 질량과 속도의 곱이 뭡니까? 운동량이지 않습니까? 운동량. 자, 운동량입니다. 자, 그러므로 충돌 후 운동량, 나중 속도니까 충돌 후 운동량에서 충돌 전 운동량을 뺀 값,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모르셔도 됩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충격량은 힘과 작용시간의 곱이다.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자,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요까지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이라 했습니다. 힘을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단위 시간당 일단 단위 시간당 행하는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한다. 자, 파워라고 한다. 맞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일은 가해진 힘에다 속도를 곱한다.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의 개념이 나온다 했습니다. 특정한 거리만큼 힘이 작용한다. 이동 거리를 했습니다. 속도가 아니고 거리의 곱으로 결정된다입니다.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 접촉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작아지고 접촉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이 커진다. 자,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데 모를 때는 무조건 공식을 적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충격량은 충격력이지 않습니까? 힘 곱하기 작용 시간. 힘을 다른 말로 충격력입니다. 자, 요 부분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충격력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격량이 일정할 경우, 자, 이 충격량이 일정합니다. 일정할 경우 접촉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작아진다. 자, 이 맞는 부분이죠. 자, 충격량을 갖다가 100이라고 합시다. 100. 자, 접촉 시간이 길다. 자, 만약 5초, 10초. 자, 접촉 시간이 하나는 5초였고 하나는 10초였다 합시다. 자, 100 나누기 5 하면 가해지는 힘은 20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증가해서 10이 되면 100 나누기 10을 하면 1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가해지는 충격력이 20에서 10으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맞는 경우입니다. 자, 접촉 시간이 짧으면 충격 시간이 커진다. 자, 이 부분까지 정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몇 부분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정리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속도. 자, 선속도는 각속도와 회전 반경의 곱이다. 자, 이 부분을 그 각속도 측면에서 바꾸게 되면 각속도는 자, 선속도를 회전 반경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이 부분 첫 번째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파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률. 기억나십니까? 일률. 자, 일률. 다른 말로 파워. 자, 운동 생리학에는 순발력이라고 한댔습니다. 자, 일률의 단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와트입니다. 와트. 자, 이 일률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일량입니다. 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가? 자, 일의 단위를 뭐라고 한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줄입니다. 줄. 자, 자, 일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힘과 거리, 이동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일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타난다 했다. 자, 힘의 단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뉴턴. 다시 인류의 단위는 와트, 일의 단위는 줄, 힘의 단위는 뉴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힘과 시간과 거리.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리를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이걸 뭐랍니까? 속도랍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 자, 힘 곱하기 속도. 자, 일률은 자, 일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자, 또는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난다. 자, 세 번째. 자, 운동량 했습니다. 운동량. 자, 운동량.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전체 체계 내의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량. 자, 그러면 운동량에다가 각만 붙입니다. 각 운동량. 자, 각 운동량 상황에서 질량은, 자, 선운동 상황에서의 질량은 각 운동 상황에서 관성 모멘트, 다른 말로 회전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속도는 각이 붙었으니까 뭡니까? 각속도겠죠. 각속도. 회전속도입니다. 회전속도. 자, 이 부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자, 충격량은 힘. 력이죠, 력. 충격력이죠, 충격력. 충격력과 작용시간이 곱이 됐습니다. 자, 충격량은 힘과 작용시간의 곱이다. 자, 여기서 충격량은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이다. 즉, 나중의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입니다.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인 운동량의 변화이다. 자, 요 힘은 뭐랬습니까? 여기 또 같은 힘이죠. 힘은 F지 않습니까? F는 ma, 질량과 속도의 곱. 자,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자,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자, 요 네 개만 정리를 하셔도 그 운동역학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맞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배수를 3배수, 4배수 이렇게 드릴 테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보십시오. 보시고 이 부분을 필기할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서머리 동작 요 4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른 문항을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